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고추 탄저병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탄저병이라고 하면 아마도 고추에 관한 질병 중에서 최고의 악명을 가지고 있는 질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거에 저희 어머니 고추 농사 지으실 때 생각을 하게 되면 여름이면 늘 가위로 고추를 자르고 계셨습니다. 방에다가 쭉 늘어놓고 병든 고추를 자르고 계셨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도 게다 탄저병 때문에 조금이라도 좀 건져내려고 그렇게 열심히 가위로 잘라내셨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관행적으로 고추를 재배하던 시절에는 한 해도 탄저병이 거른 해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름에만 기승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가을에 접어들어서 고추의 수세가 좀 약해지면 더욱더 기승을 부려서 고추 재배 후기에는 거의 초토화시켰던 질병이 탄저병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탄저병이 언제쯤 오느냐 하게 되면 대략 이제 온도가 25도 전후 또는 그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탄저병이 오기 시작을 합니다. 아울러서 장마철에 접어들어서 재배지가 습하게 되면 더욱더 기승을 부리게 됩니다. 그리고 제 경험으로 보면 한 번도 탄저병을 제가 완치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탄저병과의 승부에서 저는 매번 졌습니다. 그런데 탄저병을 극복하려면 육묘장에서 육묘 초기부터 탄저에 대한 관리를 하고, 그리고 그 재배지를 철저하게 소독을 한 다음에 정식을 하셔야 아마도 탄저병이 예방되고 또 관리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탄저병은 예방하는 것이지 치료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탄저병은 이 습도와 대단히 밀접한데, 너무 가물어서 고추가 영양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쉽게 전염이 될 수가 있고, 습도가 과다하게 공급이 되어 있을 때에도 탄저병에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탄저병은 특별히 그 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6월 하순 또는 이제 7월 접어들게 되면 본격적인 우기에 접어들게 되는데, 그 이전에 포자 상태로 바람을 타고 날아와서 뭐 잠복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머물러 있던 그런 탄저병 씨앗이 수분을 공급받게 되면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번지게 됩니다. 그래서 탄저병 예방법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과거에 제가 한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1000평에 1억을 벌 수 있다 그러면서 대단히 그 밀식 재배를 권하더라고요. 그런데 밀식을 하게 되면 병원균이 전염되는데 아주 최적의 조건이 됩니다. 비단 탄저병뿐만 아니라 다른 여타 병원균도 옮겨가는데 최적의 조건이 되겠죠. 밀식을 피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장마철이라는 것은 단기간에 그 수분이 아주 급격히 공급되는 상태라고 보게 되면 그 수분이 빠져나갈 수 있게 배수로를 적절하게 관리를 해 주셔야 합니다. 고추를 재배하지 않을 때도 열심히 관리해 주셔야 하는데, 고추를 심을 토양을 건강하게 그리고 충분한 양분을 공급해 줘서 고추가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자칫 양분이 부족해서 고추가 건강하게 자라지 못한 경우에 스스로 면역력이 떨어져서 쉽게 병원균에 노출되는 일이 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연작을 가급적이면 피해야 하는데, 대부분 뭐 이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3년까지 연작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제 경험으로 보면 조금 더 연작을 해도 이렇게 크게 지장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년도에 병해가 심했던 그 재배지는 2년, 3년, 4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듬해 다른 곳으로 재배지를 옮겨야 합니다. 그 병원균이 땅 속이나 그 주변 그 풀 같은 곳에서 월동을 하고 이듬해 다시 또 극성을 부리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경우에는 단 1년이라도 연작을 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밭고랑에는 가급적이면 부직포를 깔아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닐을 까시는 분들도 계신데, 비닐을 깔게 되면 환기가 원활하지 못하고, 그리고 토양 내에 그 세균이나 미생물들이 적절히 번식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뭐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은 땅을 죽이는 일이다라고까지 말씀하시는데, 부직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수분이 통과할 수가 있고, 그리고 공기가 원활하게 소통이 되기 때문에 바람직스럽습니다. 그리고 부직포를 까는 것은 풀이 나지 않게 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해서, 풀이 많은 그 병해충의 매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또 그러한 그 제초 역할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탄저병에 있어서는 이제 빗물이 땅에 맞고 그것이 다시 또 그 고추로 옮겨 붙는데, 흙에 숨어 있던 병균이 고추로 옮겨 붙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부직포를 깔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4월 말에서 대부분 5월 초에 정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본격적인 우기까지는 거의 2달가량의 공백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도 탄저에 관한 것은 꾸준하게 관리를 해 주셔야 합니다. 물론 뭐 탄저 증상이 발견됐을 때 그 대증요법처럼 바로바로 처방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열흘 또는 보름 정도 기간으로 약을 권장하는 그 농도보다는 약간 연하게 해서 꾸준히 관리를 하시면 탄저병이 발생하고 나서 우왕좌왕하면서 대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탄저 약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약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이긴 합니다만, 작용 기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탄저병인 경우에 A 패턴의 약을 뿌렸을 때 그 약이 커버가 다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살아남는 균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다시 A 패턴의 약을 치게 되면 아무런 효과가 없죠. 그 살아남은 것들이 더욱 건강해져서 더 활발하게 번식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같은 패턴의 약을 반복해서 주시지 마시고, 서너 가지 정도의 패턴의 약을 준비하셔가지고 교차 살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고 나서 서너 번 약을 치시는 것보다 비가 오기 전에 한번 약을 치시고, 그 다음에 비가 내린 다음에 한 번 정도 다시 약을 치시는 것이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빗물이 직접적으로 고추에 닿지 않게 비가림 시설을 하는 것이 근본적인 차단책이 되는데, 또 그만큼 여의치 않아서 노지 재배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또 말씀드리는 내용이나 또는 또 다른 곳에서 접한 정보를 가지고 적절히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탄저병에 걸린 고추를 발견을 하시면 그것을 치료하려고 약을 치시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바로 뽑아서 치우는 것이 약을 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그냥 두시면 곧바로 또 옆으로 번지기 때문에, 과거에 제가 전체 고추를 다 뽑아버린 적이 있습니다. 도저히 치료가 되지 않아서 아마도 불과 몇 개 그 고추 빼고는 전부 다 그 탄저병에 걸려서 다 뽑아버린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탄저병 약은 옆에 탄저병이 걸리지 않은 고추들을 위해서 뿌리는 것이지, 탄저병에 걸린 고추를 위해서 뿌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으로는 환기가 중요합니다. 키가 일률적으로 같은 품종을 전체 다 재배하는 것도 본인 취향이겠습니다만은, 약간 좀 키가 다른 품종들을 골라서 섞어서 재배하시는, 뭐 한 2줄 키가 큰 고추를 재배하시고, 한 2줄 정도 그보다 키가 좀 작은 고추를 재배하시게 되면 환기가 아무래도 좀 원활하기 때문에 또 탄저병을 예방하는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끔 가다 보면 그 친환경 재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친환경 약재는 저도 가급적인 화학농약을 배제하려고 노력을 하고, 친환경 약재를 가지고 여러 가지 실험을 하는데,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친환경 약재는 어디까지나 그 기피제라고나 할까요? 병원균이 접근하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정도의 역할만 기대를 하시고, 화학약재보다는 좀 방제하는 기간을 좀 자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추 영양제 중에서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칼슘제를 주기적으로
살포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칼슘제는 이제 그 조직을 좀 단단하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병해충이나 병원균들이 좀 접근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환경이 조성될 수 있어서 칼슘제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칼슘을 뿌리실 때 주의하셔야 할 것은 칼슘이 너무 좀 지나치게 되면 조직이 너무 경직화되기 때문에 다른 영양 물질의 이동을 방해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되어 있는 그 용량을 벗어나는, 크게 벗어나는 정도까지 과다하게 시비하시는 것도 저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시비라는 것은 연면 시비를 뜻합니다. 칼슘은 일단 정식을 하고 나서 관수나 관주할 때 그 폐화석 액비 같은 것으로 공급을 할 수가 있는데,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수단이지 저는 연면 시비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시 그 조직에 곧바로 투입하는 것이 맞지, 뿌리를 통해서, 물관을 통해서 고추 끝까지 전달을 하기에는 어려운 구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거의 끝부분에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최근에는 내병계 품종들이 많이 개발되어서 또 보급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탄저병 내병계 품종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탄, 뭐뭐 또는 무슨 탄, 이런 식으로 탄자가 들어가는 고추 모종을 선택하시면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탄저병이 발생될 우려에서 많이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칼라병도 그런 식으로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이제 주변에 어른들 보면 모종을 선택하는 기준이 딱 하나입니다. 싼 것. 어디가 모종 하나에 얼마다, 무조건 사러 갑니다. 근데 그러지 마시고 품종 공부를 미리 좀 해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스마트폰들을 다 들고 다니시니까 모종을 사러 가셔서 그 모종 판매하시는 분한테 이게 어떤 품종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TS 슈퍼빅이다, 뭐 칼라탄이다, 뭐 칼라 방패다, 무슨 뭐 AR계의 뭐뭐다, 그다음에 PR계의 뭐뭐다, 뭐 이런 품종을 알려줄 겁니다. 그러면 바로 그 자리에서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십시오. 그것이 내병계 품종인지, 탄저병이나 뭐 칼라병 이런 것에 대한 내병계 품종인지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그래서 고추 모종이 50원, 100원 비싸더라도 꼭 그 모종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모종을 선택할 때는 또 하나 확인하셔야 될 것이 언제 육묘를 한 것인지를 꼭 확인하십시오. 이 육묘하시는 분들이 짧게 육묘 기간을 가지고 시장에 내놔야 난방비라든가 그리고 관리 비용 또한 인건비 이런 것들이 절약되기 때문에 육묘 기간을 그다지 길게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보통 한 90일묘를 제일 건강하다라고 보는데 훨씬 더 그에 미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질소질 영양소를 줘서 좀 빠르게 성장시켜서 시장에 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확인하셔야 될 것이 육묘 과정에서 병충해 방제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를 꼭 좀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열흘 간격으로 어떻게 했습니다, 보름 간격으로 어떻게 했습니다, 영양 관리는 어떻게 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제대로 하면 신뢰할 수 있는 상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거 제가 싸게 해드릴 테니까 몇 개 더 드릴 테니까 이거 사십시오 라고 해서 구매를 결정하지 마십시오. 바로 1년 농사를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병충해가 오게 되면 수확량이 떨어지는 것도 당연히 따라오는 일이긴 하지만 그 병충해를 관리하기 위한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골병듭니다. 시장 가서 사 먹으면 손쉬울 것을 직접 하느라고 고생만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병원비 폭탄 맞습니다. 절대 그렇게 선택하지 마십시오. 고추병을 관리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예방입니다. 자, 이제 성적이 부진한 학생이 학원장에게 어떻게 공부를 하면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학원 나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이 의사를 만나가지고 상담을 하게 되면 꾸준하게 병원에서 관리를 받아라 그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학생인 경우에는 평소에 공부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할 테고, 건강 문제에 있어서는 꾸준하게 운동을 하고
좋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해법일 수 있습니다. 잠시 제가 다른 얘기를 했는데 고추 병충해도 어떤 것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뭐 진딧물부터 시작을 해서 뭐 총체벌레, 담배나방, 응애, 뭐 탄저병, 뭐 칼라병,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습니다. 뭐 제가 기억도 다 못하는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는데 그 질병들은 예방하는 것입니다. 한번 치료해 보십시오. 치료가 되나? 저도 치료해 보겠다고 연구를 많이 해봤는데 치료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방이 우선입니다. 약재를 파는 곳에 가면 뭐 쫙 권해줍니다. 백화점식으로 이건 어떻고 이건 어떻고 이건 어떻고 쫙 권해줍니다. 병충해가 걸린 그 주변 시장에서 가장 많은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것은 그 농약회사겠죠. 농약 판매상이나 이런 분들은 어느 정도 병충해 총량이 꾸준히 유지돼야 수익이 확보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산주병이 왔습니다 라고 가서 얘기를 하면 엄청나게 그 농약을 여러 가지 비싼 거 위주로 뭐 최신 농약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권해줄 겁니다. 그런데 누구도 예방하라는 얘기는 안 할 겁니다. 예방을 해서 튼튼한 모종을 심어서 토양 관리를 잘 해서 건강하게 기르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본인들의 수익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팁을 말씀드리자면 1년에 고추 병충해 리스트를 한번 쭉 적어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틀릴 수 있으니까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거라도 또는 그 오프라인에서 쭉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그 발생 시기 좀 이전부터 약을 꾸준하게 주시면 나중에 발생하고 나서 그 치료하느라고 고생하는 일을 덜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약을 3번 칠 것을 한 번만 쳐도 됩니다. 농작물에 약을 치게 되면 그 농작물을 먹는 사람보다 당장 그 자리에서 약을 치는 사람 몸에 훨씬 더 해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약을 가급적이면 적게 사용을 해야 하는데, 그리고 노력을 적게 기울이고 많은 수확량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방 방제를 하십시오. 지금까지 탄저병에 대한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탄저병이 온 다음에 치료하려고 우왕좌왕하면서 막 애타가지고 농약사를 다니고 주변에 좀 잘 아는 사람에게 또 물어보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안내해드린 방법대로 미리미리 사전에, 지금 아주 시기가 좋습니다. 아직 그 장마가 시작되지 않았고 우기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근처 농약사에 가셔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물어보시고 약재를 사가지고 사전에 방제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수확량도 좋아질 것이고, 그리고 또 드리는 노력도 대폭 절감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병충해 관리 잘 하셔서 원하시는 대로 수확 거두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